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5, 6월 강의 시작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환경은 별로 안 좋죠. 일단 건강 조심하시면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 6월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강 보낼 수도 있는데 이제 5, 6월이 되게 중요한 시기죠. 참 뭐 할지 몰라서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 그리고 5, 6월 안에는 가능하면 이제 내용의 한 70% 정도까지 못해도 한 60% 이상 가능하면 60, 70% 이상은 암기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걸 연습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5, 6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동안 암기를 못했던 선생님도 5, 6월 안에는 가능하면 이제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한 60, 70% 이상은 암기해놓는 게 좋겠다 생각 들고 또 이제 6월 말 정도에 또 공개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시험 보러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임용시험은 6월 말입니다. 6월 전공도 마찬가지죠. 전공도 6월 말에 아마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제 5, 6월까지 열심히 바짝 열심히 해서 모의고사가 이제 임용시험이다 생각하고 한번 시험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간단하게 OT 시작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5, 6월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강의 전반적인 방향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5, 6월이라고 하는 게 징검다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딛고 넘어서야지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이제 내용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례 연습도 하고 또 기출 문제도 다루고 좀 많은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내용을 익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 두 번째 그 이해한 내용을 암기, 그리고 사례 적용 이렇게 세 가지 이 패턴으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암기 이 두 가지를 잡고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하면서 또 사례 적용력 조금 높이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암기까지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특징과 강의 방향 전체적으로요. 먼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용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과정이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례 연습 들어갑니다. 사례 연습할 때 이제 시간을 조금씩 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면 이제 이 시간 안에 이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 텐데 그 간단하게 시간을 드릴 때 그때 해결할 수 있으면 이제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한 거고 그 짧은 시간에 해결 못하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드리잖아요. 문제를 드리고 이제 그 시간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분, 2분 제가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일단 틀린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별표 쳐서 다시 한번 더 본다 하고 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약간 좀 내가 좀 판단하기 어렵다. 또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동그라미 표시한다든지 해서 그 두 개 정도 뭐 전혀 모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좀 긴가민가하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 표시해서 그 정도는 다시 복습할 때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뭐 이걸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제 표시하지 마시고 그건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많이 나갈 텐데 뭐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례 연습도 마찬가지고 또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다시 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다음에 안 봐도 될 문제인지를 딱 선별해서 미리 선별해 놓고 다시 복습할 때 이제 그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선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한번 쭉 훑고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훑어드립니다.
강의 방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의 그 전체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례 연습 그다음에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내용 설명, 사례 연습,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이제 거의 뭐 이제 반반 나눈다 보시면 되는데 내용 설명 한 반 정도 그다음에 사례 연습하고 기출 문제 반 정도 이 정도 이제 비율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사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관련 그 내용은 한번 쭉 훑어보고 뭐 못 외워도 돼요. 그냥 훑어보고 이해만 하고 들어오면 어떨까 싶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할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느 정도 암기를 하자 그런 각도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방향과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강의 계획표가 있으니까 이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강의 계획표대로 쭉 진도가 나갑니다. 자, 프린트를 잠깐만 설명 좀 드릴게요. 보면 이제 강의 계획표 1주부터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과정부터 해서 이제 8주 교육 사철학까지 진행이 되고요. 여기 진도에 맞춰서 한번 미리 훑어보고 올 수 있으면 훑어보고 오면 좋겠고, 못 훑어보면 뭐 그냥 일단 들어오셔서 설명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첨삭과제가 나가는 별도의 주간이 있죠. 그때는 이제 첨삭과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간단한 한 논점 또는 두 논점 정도 나가고, 마지막은 전체 모의고사 형태로 쭉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세부 활동에 잠깐 보시면요. 이제 우리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자율학습이 있는데 지금은 안 되죠. 그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5, 6월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냥 우리가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시험장에 갈 때도 마스크 쓰고 가야 되지 않을까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 끝나면 이제 바로 집에 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자율학습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인강생 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직접 저한테 질문하셔도 좋고요. 또 공부하다가 이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이제 카페 그 우수회원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수회원 등록해서 그 내용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직접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인강생 분들 그 첨삭 대상 여러분들 첨삭 받으셔야 되니까 인강생 분들은 그 카페에 거기에 마찬가지로 우수회원 등록하셔서 그 게시판 하단에 보면 5, 6월 교육학 논술 연습이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답안지를 올리시면 돼요. 이름하고 전공 기재하시고 반드시 연필로 쓰셔야 됩니다. 이제 연필로 쓰셔야지 현장에서 실제 시험장도 연필로 쓰니까 이 컴퓨터로 쓰면 그 뭐랄까 자기 실력보다 조금 더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왜냐면 지우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썼다가 또 지우고 썼다가 지우고 그러니까 반드시 연필로 써보셔야 돼요. 답안지는 이 과제 같은 거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받아서 올리면 되는데. 올리실 때 공지글에 꼭 내용들을 확인하고 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인강생들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너무 이제 축소해서 올리면 이 무슨 글자인지 잘 안 보입니다. 글자가 안 보이면 제가 첨삭하기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바일로 보는 거하고 또 PC로 보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저는 PC로 보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좀 잘 보이더라도 PC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확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공지사항 꼭 읽으셔서 올려주시고 만약에 화질이 좀 나쁘다 싶으면 PDF를 첨부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PDF 열어서 보면 되니까 JPG로 올리지 마시고 PDF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거기에 이제 그 수강생 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인강생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고 이 직강생 선생님들 이 수강 카드 작성해서 쉬는 시간에 오늘 끝날 때까지 앞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첨삭 과제가 나가면 이제 첨삭 과제 그 답안지 작성해서 요 앞에다 오실 때 앞에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거기서 그 밑에 보시면 스터디 조직 신청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해주세요. 스터디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한다. 하지 않는다 하면 하지 않는다. 기재해 주시고 팀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기타 사항들, 뭐 팀원의 응시 지역 전공, 뭐 요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걸로 이제 선택하셔서 그러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수요를 다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고려해서 조직해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3, 4월에 혹시 스터디 하셨던 선생님들 이제 바꾸고 싶다는 바꾸세요. 그냥 계속 가고 싶으면 같이 가시고 나하고 마음이 잘 맞고 또 뭐 괜찮다 싶으면 이제 같이 가는 거고요. 또 공부를 해봤는데 나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스터디도 어떻게 보면 운이에요. 이게 사람 만난다는 게 또 어떻게 잘 맞으면 또 끝까지 잘 가고 또 나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공부한 뭐랄까 공부한 내용들도 좀 실력이랄까 그런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남 의식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제 다시 시작하신 분은 다시 쓰시고 또 같이 하고 싶으면 같이 하시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이제 바꿨다가 지난번 스터디 팀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모르는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것도 참 운이에요. 뭐 제가 여러분들 성격을 잘 모르고 또 뭐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하고 해주세요. 라든지 뭐 남을 배려를 잘하는 사람하고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남을 배려를 이 사람이 이런 맞다고 배려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면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신청하신 안 하든지 체크해서 앞에서 제출해주시면 이제 명단 짜서 조직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직영상 들으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체크해서 앞에 교탁 옆에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별도 수고해서 조직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직영상 선생님들하고 직강 선생님들하고 같이 섞어서 스터디가 조직될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스터디가 조직되면 이제 여기서 스터디를 하든지 아니면 스터디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학 중요도 체크가 있죠. 별표가 하나부터 3개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제 3, 4월 수업 들으신 선생님들은 3, 4월에도 쟁점 목록 체크해 있는 게 있죠. 그거 같이 보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이제 별표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 3개, 2개, 하나 없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2개, 3개는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2개와 3개는 반드시 잡자. 그 다음에 나머지 1개라든지 없는 거는 이제 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신다든지 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1개 정도는 그래도 외우겠다. 근데 이제 실력이 안 되면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냥 5, 6월은 2개나 3개 정도 체크되어 있는 거 별표 2개, 3개만 잡으셔도 진짜 대성공입니다. 진짜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2개, 3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2개, 3개 먼저 하시고 공부를 하실 때도 순서를 굳이 정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대로 쭉 나가도 좋고요. 아니면 시간을 봐서 내가 제 시간을 못 끝내겠다 싶으면 그냥 별표 2개, 3개 같이 나갔어요. 2개, 3개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그 다음에 별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쭉 목차만 훑은 다음에 그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구나. 목차만 쭉 훑은 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은 별표 2개, 3개 같이 묶어서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시 별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고 공부 좀 되신 분들은 쭉 순서대로 나가면서 별표 2개, 3개 있는 부분은 가능하면 암기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자 어쨌든 5, 6월 과정 안에서는 별표 2개와 3개는 가능하면 이해는 물론이고 암기까지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가 되면 좋아요. 근데 암기가 안 되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자꾸 늘어지면 자꾸 딜레이 되고 또 전공에도 영향을 주고 하니까 내가 예컨대 뭐 교육학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해야 되겠다. 그 시간을 끝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못 끝내면 안 돼요. 그냥 벼락치기라도
한 번을 보고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진도가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 진도가 밀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암기하려고 노력하면서 시간이 되면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벼락치기 할 때는 시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한 번은 보고 시험장 가야 되니까 그때는 뭐 그냥 엄청나게 중요한 거 중심으로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으면 덜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능하면 한 번 훑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매일 그렇게 벼락치기 하시면 돼요. 그냥 매일 벼락치기 하는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점 속속 자료입니다. 요점 속속 자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요점 속속 내용과 똑같습니다. 출판사 알면 안 돼요. 뭐 시중에 있는 요점 속속 책 올해 나온 거 사신 분들은 그거 보셔도 좋고, 안 사신 분들은 이거 갖고 다니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인강생 분들은 이거 프린트하면 장난 아닐 거예요. 프린트가. 그죠? 이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4페이지니까 교육과정 많지는 않지만 이게 모이면 이제 양이 좀 많아집니다. 출력하는 거하고 책 사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직접 나눠드리는 거니까 휴대용으로 또 암기용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딱 시험에 쓸 것만 딱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이제 내용이 우리 핵심 속속도 그 기본서를 간단하게 한 권으로 정리한 건데 걔보다 더 정리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잘 안 된다, 말이 많아서,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제 한두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 암기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 방법도. 우리가 그 공부를 하실 때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서브 노트를 만들 수도 좋고요. 그냥 안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서브 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서브 노트로 하는 게 이제 요약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점 속속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식으로 요약하냐면 그 요점 속속의 앞에 그 싱킹 맵이 있잖아요. 그죠? 싱킹 맵을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거기다 가지치기 해도 좋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가만 있어봐. 여기 연도가 표시되어 있네. 다음 시간에 그 연도 지워진 싱킹 맵 드릴게요. 거기다가 가지 쳐서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또 별도로 내가 뭐 만들든지 하는데, 일단 굵직굵직한 목차하고 그리고 핵심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딱딱 적어 놓는 거예요. 세부 내용까지 다 적을 필요 없어요. 세부 내용은 어차피 책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근거만, 이렇게 개념, 뭐 특징, 장점, 단점, 요런 키워드만 딱딱 적어 놓고, 또 떠오를 수도 있고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안 떠오르는 거는 이제 뭐 예컨대 특징이다 그럴 때 특징, 교사 중심적이다, 교사 중심적,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 줄줄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줄줄이 말하는 거는 이제 내가 혼자 말해보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책 찾아보면 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서브 노트를 만드세요. 만드시고 싶으면. 또는 뭐 그럴 시간도 없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요점 속속이든 뭐 핵심 속속이든 놓고 계속 보면 돼요. 그냥 사람에 따라서 뭔가 자기 손으로 뭔가 만들어야지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있는 책 갖고 해도 잘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서브 노트를 만들 때는 너무 자세하게 뭐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시간 많이 걸려요. 여기 지금 요점 속속이 있는데 뭘 또 만듭니까 이걸 다시 간단하게 뽑아서, 압축해서 뽑아서 키워드만 뽑아서 정리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또 내 손으로 뭐 이렇게 정리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제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이제 논제 속속하고 요점 속속 이 두 가지로 나가는데, 논제 속속은 객관식하고 이제 주관식 논술형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 속속은 한 권으로 정리된 책인데, 핵심 속속을 갖고 있던 아니면 그 전에 뭐 기본서를 갖고 있던 뭐 요점 속속을 갖고 있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있다는 전제해서 이제 요점을 보던 핵심을 보던 보셔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 쪽 한번 다시 훑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5, 6월 정도 수업을 들어온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교재든 상관없습니다.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5, 6월부터는 이제 그 시험자 갈 때까지 그 교재를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뭐 7, 8월부터 또 교재를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죠, 그죠? 7, 8월은 거의 모의고사 시즌이니까 5, 6월 교재가 이제 시험자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 상학을 갖고 계시면 그거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핵심 속속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핵심 속속으로 이제 끝까지 가게 될 거고, 중간에 물론 바꿀 수도 있겠지만 바꾸면 조금 이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책 가지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선생님 어떤 거가 좋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그 각자 취향이 있어서 그 쭉 경험상 보면 기본서 상학원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핵심 속속으로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점 속속을 미리 정리해서 또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뭐 그 점수는 다 잘 나오는데 그게 자신 취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그 원하는 스타일대로 선택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다음 사례 연습 프린트물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내용 설명한 다음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풀고 제가 해설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 다시 한번 풀고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 설명하고 또 사례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죠. 그리고 기출 문제 다시 한번 또 적용해보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계속 문제 중심으로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 내용 정리하고 뭐 내용 정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내용 정리하고 그 공부 그 강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1시간 공부하고 뭐 쉬는 시간 15분 정도 가질 겁니다. 1시간 공부하고 쉬는 시간 15분 있다 그러면 그 15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15분 동안 그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 5분 정도 간단하게 쉬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쉬었다가 10분 정도는 그 앞에서 배웠던 그 내용을 전체를 꼭 한번 훑어보세요. 꼭 집에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집에 돌아가면 이제 쌓입니다, 양이.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 앞 시간에 배웠던 거를 쉬는 시간 10분 안에 정리한다.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암기까지는 못할 수 있어요, 시간상.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나가게 되니까 쭉 한번 훑어보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다시 이해를 점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났죠. 수업 끝나면 또 그 전 시간 내용을 한 10분 정도 정리하고 집에 가세요. 정리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셔서는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배웠던 내용 쭉 한번 이때는 이제 그 쉬는 시간을 속도로 빠르게 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는 정독하면서 암기까지 같이 하시고요. 한번 일단 월요일날 공부했던 내용을 월요일날 끝냈어요. 그냥 전부 다. 요거 저녁까지면 끝납니다. 우리 1시 반에서 한 2시 정도 사이에 끝나거든요, 수업이. 그러면 1시간 식사하고 그러면 한 6시나 7시 정도 되면 3시간에 한 4시간 정도 남거든요. 3-4시간 정도면 5, 6월이니까 공부가 좀 돼 있다고 생각하면 그 저녁 시간까지 복습이 끝나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서 내가 3시간 공부한다, 또는 이제 복습 시간을 월요일날 3시간 하겠다. 월요일날 강의 끝나고 6시나 7시 정도에 교육가 끝나야 됩니다. 그날 배웠던 내용이. 선생님 도저히 안 되는데요. 안 되더라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벼락치기라도 끝내세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셔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그 7시 이후에는 이제 저녁 먹고 나머지는 전공으로 갑니다. 전공.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한번 검토, 정리, 머릿속으로 정리. 또 공부하고 쉬는 시간 또 머릿속으로 정리.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놨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면 빠르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3시간에 4시간 잡고 그날 배웠던 거 내용 쭉 한번 정리합니다. 쭉. 이렇게 하면 벌써 2번 보게 되죠. 쉬는 시간 한 번 보고 다시 집에 가서 한번 보고 2번.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일요일날 쉬시고 수목금토 한 4일 남아있죠. 수목금토 4일이니까 아마 여기 분명히 아마 전공 하루 종일 있는 그 강의도 있을 거예요. 하루 빼고 3일 정도 남죠. 3일 하든 아니면 이틀 하든 해서 역시 반 쪼개입니다. 반 쪼개서
예컨대 뭐 수요일 목요일이 내가 빈다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오전 정도 잡아서 오전 교육과 끝냅니다. 요것도 한 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돼요. 3시간 월요일 거, 4시간 화요일 거 요렇게. 그럼 또 벌써 이제 한 번 더 봤으니까 3번 보죠, 그죠? 그 다음 주가 됩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 누적 학습이 돼야 돼요. 누적. 지난주 거 빠르게 아마 다 두 번째 주에는 지난주 거 보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지난주 내용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냅니다. 30분 안에서 1시간 안에 끝낸다는 말은요,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쭉 훑어보면서. 시간이 안 되면 중요한 사항부터. 그리고 나서 그거 30분 정도 떼내야 됩니다. 30분 떼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용. 그 다음 주 월요일이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지난주 내용, 월화 내용을 30분 안에 끝냅니다. 30분 안에 쭉 훑어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만. 세부 내용까지 다 못 보겠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암기.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주 되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내용까지.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내용이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그냥. 그 다음 넷째 주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내용까지가 30분에서 1시간 안에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전에 내용, 그러니까 첫째 주 내용은 한 10분 안에 끝나야 돼, 그냥 쭉쭉쭉 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둘째 주 한 10분, 15분. 셋째 주 내용은 한 뭐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쭉. 그리고 이제 그 주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3시간, 4시간 잡고 쭉 복습하고. 그 다음 주 다섯째 주가 됩니다. 다섯 주 되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에 다섯째 주. 계속 이렇게 누적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7월 달, 그러니까 5, 6월 끝났죠? 7월 넘어가죠? 7월 넘어가면 7월 첫째 주는 어떻게 됩니까? 5, 6월 내용이 한번 다 돌아가는 거죠. 5, 6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주까지 쭉 한번 훑어보고 7월 첫째 주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양이 많으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복습이 되면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떨구는 거예요. 첫째 주 떨구고 둘째 주, 셋째 주. 그다음에 넷째 주가 되면 첫째 주, 둘째 주 떨구고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하든지 뭐 이게 몇 개까지 복습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각자 재량에 따라서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가능하면 되면 그냥 목차만 해도 훑고 넘어가는 거. 그래야지 자꾸 보게 되니까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조금 부담되면 이제 한두 개씩 떨구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3, 4로 제가 말씀드렸죠. 1, 2월에도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선생님도 남자 선생님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제 그 남자 선생님 수석 합격하셨는데 이 교육학 20점 만점 받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가 1년 공부했어요. 1년 공부하시고 나이도 좀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아마 결혼하셨는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정 경조도 맡아야 되니까 학교 기간제 교사 하면서 시험 볼 때까지 했다고 그러다. 시험 볼 때까지. 그 사람한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죠. 기간제 교사도 해야 되죠.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또 공부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았죠. 근데 교육학은 이제 이렇게 우리 패키지로 이렇게 쭉 그냥 계속 들었대. 그냥 계속 듣고 이제 요점 쏙쏙 나눠드리니까 요거 잘 돼 있으니까 요거를 계속 암기하고 그냥 그걸로 듣고 계속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고 반복하고 딴 거 안 보고 일체 안 보고 그냥 이거만 했대요. 그리고 뭐 약간 오픈형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례로 설명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볼 때 뭐 교육과정 교육과정 작년에 이제 그 뭐 생성 교육과정 이렇게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방안 그죠?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제 그때 모의고사 볼 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예가 기억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운영 방법을 쓰라고 할 때 그 예가 기억이 나서 썼고 또 책 속에 그 있어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책 속에 있는 내용도 떠오르고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도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픈형이라 하더라도 크게 자기는 어렵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참 대단한 게,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초수인데다가 수석까지 했다는, 교육학 만점 받고 수석했다는 거 계속 반복하셨다는, 계속 반복. 하여튼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학습만이 유일한 사는 길이다 생각하세요. 유일하게. 전공량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러니까 전공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리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안 돼요, 이거에. 안 됩니다. 중요한 거가 덜 중요한 것을 반드시 분별해서, 중요한 거는 가명하면 5, 6월 안에는 중요한 거는 최소한 60% 70% 이상 끝내겠다. 그 정도는. 나머지 좀 덜 중요한 거는 이제 차차 뭐 7월이나 8월 정도 해도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만 해도 사실 실제 시험장 가도 그냥 점수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니까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선별해서,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암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 5, 6월 안에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머리가 되게 이제 그러니까 좀 클리어해야 되거든. 너무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 하면 나중에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실 때 이해가 끝났죠. 그 다음에 암기해야 되죠. 암기하실 때 책에 있는 그 표현된 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그대로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가능하면 그 교육학은 뭐 키워드 채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표현을 똑같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책 속에 있는 표현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만 기억하고 그걸 내 말로 항상 중얼중얼 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말로. 그럴 때 암기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만 딱 기억하시면 내 말로 풀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내 말로 의미를 잘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각도로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내용을 읽었으면 항상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챕터 1번 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공부했다. 그럼 다음 넘어가기 전에 머릿속에 간단하게 타일러가 뭐였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타바 교육과정 개발 모형 넘어가시고, 타바 교육과정 개발 모형 끝났죠? 끝나면 다시 다음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책 덮고 머릿속으로 타바가 뭐였지? 하면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공부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게 이해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공부한 내용인데 사실 한번 정리하고 또 넘어가고, 또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장, 전체 글을 한 문단 읽었죠? 한 문단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 자꾸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책을 읽든 논문을 읽든 마찬가지입니다. 읽었으면 이걸 내 말로 한 문장 정도, 이게 뭐지? 전체 주제가 뭘까? 생각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또 두 번째 문단 읽어봤더니 이거는 이런 내용이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연결시켜서 이거 이렇게 되구나. 그 다음에 또 다음 문단, 세 번째 문단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정리하고 그래,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쭉 연결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공부는 머리를 속에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의 습관 중에 하나인데, 꼭 이해를 점검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머리가 이제 간단해야 되니까 많은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굵직굵직한 목차만 끄집어내서 요거를 쭉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세요. 이야기. 제가 3, 4월에 한번 그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예시를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 피아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 피아제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 되게 빨라요.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는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한 목차 중심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면 될 거예요. 이 정도 이제 안내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네.